북한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한반도에 출동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경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박 대통령은 강경한 대북 메시지와 함께 사드 배치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편집국장,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한반도에 B-1B 폭격기가 날았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김 미국 육자회담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김홍균 우리나라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전술핵 배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핵무장론과 버금가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전술핵 배치거든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가능하고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B-1B 폭격기는 성김 대표의 이런 기자회견의 배경 화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날 사실 오기로 돼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한미 동맹의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고 성김 대표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박 대통령하고 라오스에서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확장 억제라는 개념이거든요.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이제 괌이나 오키나와에 있는 핵 무기라든지 전략 무기를 우리로 전개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는 지금으로 충분하다. 뭐 이 정도의 이야기인 건데 예.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림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을 하면 뭐 이런 전략적 자산, 전폭기라든지 항공모함이 한번 왔다가 가고 그럼 이제 또 몇 달 있다 또 이제 북한이 뭔가를 또 하고 예. 또 오고 이런 식이 반복되니까 아무래도 뭐 국내에서 뭐 핵무장론 같은 것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핵무장론 잠시 뒤에 두 번째 네. 주제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안보 이슈가 어쨌든 지금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됐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입니다. 지금 북한이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야당을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박 대통령이 지금 이제 최근에 3당 영수회담에서도 사드와 관련해서 아주 강경하게 표현을 했죠. 야당 대표들에게. 그런데 연이어서 계속 사드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잘못되면 마치 북핵의 가장 대응할 수 있는 무기, 방어 무기긴 하지만 예. 무기가 사드인 것처럼 오인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사드는 한 부분에 불과한데 네네. 너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드 언급을 자주 한다. 예. 이건 그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사실 사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더 큰 어떤 그런 그림을 사실 대통령은 그려줘야 되는 것인데 네네. 북핵과 관련한 것은 지금 사실 지금까지의 어떤 패러다임으로는 이 북핵의 위협에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4차 핵실험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이 대응 방안 중에 하나가 사드였다면 예. 이제 5차 핵실험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사드에 대해서 이렇게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야 될까? 예. 이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예. 좀 생각해요. 자,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엊그제 청와대에서 회담이 있었고 박 대통령은 그 회담을 조금 이렇게 정지 작업 내지는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요식 절차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발표를 하는 걸로 거의 뭐 90%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단계를 밟을 건데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야당이 대안이 있냐인데 근데 이거 거꾸로 물어보면은 이종국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이거 하면 지금 막을 수 있습니까? 라는 예. 반문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너무 무게를 실는 것은 조금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어제 있었던 영수회담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 3당 대표와 박 대통령이 회동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녹취가 이것에 대한 어떻게든 해답, 어떻게 보면 정지 작업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요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큰 마음으로 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통령을 포함한 우리 여야 지도자들이 강력하게 금탄의 목소리를 일치해서 낸 것은 현실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반드시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공론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백지화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들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예, 윤 실장께서 조금 전에 정면 충돌, 네. 추석 이후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면 충돌이 아무래도 예고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예. 엊그제 회담을 조금 결산을 해본다면, 짧게 결산을 해본다면은 기대에는 어긋났는데 예상에는 부합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아쉬움이 있다면은 대통령이 안보 부분에서는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안보 부분에서는 좀 야당한테 뭘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으면 야당도 이제 안보 쪽으로 좀 땡길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야당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한 3가지 중요한 게 야당 입장에서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 가지고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야기했습니다. 검찰 개혁 문제 이건 사실은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사안인데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여기서 자체적으로는 검찰이죠. 지켜보자.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 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재정적 부담이 크니까 지켜보자. 저는 세월호 특조위에 대해 가지고 재정적 부담을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되게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야당한테 말하자면 양보할 여지를 안 남겨준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야당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드에 대해서 갑자기 찬성합니다 이럴 수는 없겠지만은 반대하더라도 현실을 용인하는 쪽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쉽다는 거죠. 예. 저는 사실 이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전략적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두 당이 야당의 어떤 두 당이 미리 사전에 어떤 협의를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로 이제 투캅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한 예. 형사는 굿캅, 굉장히 배드캅 한 형사는 좀 배드캅적으로 윽박지르고 한 형사는 좀 타이르고 이런 어떤 그 역할 분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이번에 사실상 이 양쪽이 다 편지나 혹은 요구 사항을 했는데 20가지가 넘고 20가지고 한쪽은 또 다 항목을 다 종합해 보면 한 10여 가지 가까이 돼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사실 야당이 얻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는 그 합의가 좀 더 해서 그것을 좀 관철시키려는 어떤 의지가 좀 더 있었어야 하지 않나. 예.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민주와 국민의당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회동 이후에 했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계셔서 대통령님이 민생이나 이런 그 위기감 또는 절박함 여기에 대한 아직 그 현실 인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제대로 전해서 어떤 나라 경제 방향, 특히 이 소득 양극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계속 더 만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회동 전부터 민생의 이야기를 꼭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나와서는 현실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 좀 어떻게 보면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박 대통령과 추미애 당 대표의 이번 회담의 제목이 서로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박 대통령은 안보와 관련한 전격 그 영수회담이라고 규정을 거의 한 상태였고 청와대 쪽에서는. 근데 추미애 대표는 계속 내가 그 대표 연설에서 제안한 긴급 민생 현안 회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회담 민생 그러니까 민생 경제 회담이라고 아예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 경제에 대한 지금 민생에 대한 그 인식의 차가 실망했다라고 시작을 했으나 예. 상당히 근데 그 뒤에 반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더 자주 만나야 되겠구나라는 예. 어떤 표현이 사실 열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닫아놨다면 굉장히 더 큰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지금 이번에 어떤 제목처럼 충돌이 예상될 수 있을 텐데 만나야겠구나 하는 표현 자체는 어쨌든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도 여지를 둘 수 있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일단 그 추미애 대표가 좀 달라졌다. 예전에 의원 시절은 굉장히 사실 그 일관되게 좀 더 저격수 같거나 혹은 좀 더 충돌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면 당 대표로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회담이라든지 혹은 이 논의의 여지를 두는 것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이 국장님께서는 그 논의에 지금 남겨놨다 그 부분에 조금 박점을 찍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뭐 하십니까? 대통령 임기가 1년 반이 남았고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임기가 2년 아니겠습니까? 오래 봐야 될 분들이고 또 20대 총선 직후에 그 원내대표 회동 때 했던 이야기가 3달에 한 번씩은 만나도록 하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계속 만나야죠. 예. 자,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어땠을까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사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한 핵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서 모두 함께 규탄을 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국제사회와 제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하시고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드 문제는 대통령께서는 배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두 야당 대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이 들고 간 의제, 거기에 대한 해답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한 3가지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이 생각하는 답은 안 준 건데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본다면요. 추석 이후에 반대 동력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우리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뭐 핵을 만들자라고 하는 판인데 사드도 못 하겠다는 말이냐 이런 식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이제 성주에 있는 롯데골프장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현재까지 그래 보이죠. 롯데 측은 지금 상황인지라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볼 때는 야당들이 반대 의사를 접진 않겠지만은 결사항전하는 식에서는 조금 물러나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그런 분위기에서 발맞추기 위해서 청와대도 뭔가를 조금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사드 배치 부분에서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상당히 충돌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윤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점에서 사실상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당이 어느 정도 사실은 이걸 받아들이면서도 사실 그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사드 배치 자체는 국회에서 비준한다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 문제는 국회에서 야당의 어떤 지금 여소야대 상황인데 야당의 동의 또는 통과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서로 타협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들어줄 수 있을 때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들고 들어왔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정가의 어떤 분석이죠. 자, 오늘 어제였죠. 어제 영수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입은 그 옷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을 텐데요. 이게 그 중국의 한중 정상회담 지난
5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 입었던 옷과 똑같습니다. 이게 메시지가 좀 있지 않을까요? 이 네, 푸른색 뭐 전투복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렇죠. 예. 이제 연분홍색을 입으실 때는 주로 화합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뭐 3당 저 대표라,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연설했을 때 이제 연분홍색을 입으셨고, 또 녹색을 입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파란색을 입었을 때가 좀 더 진지한 어떤 분위기라든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 자신이 주장을 좀 하고 거기에 이제 설득을 하려는 어떤 그런 자리에서는 꼭 남색 옷을 입으셨던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에서는 도리어 이제 추미애 의원이 당색인 파란색을 입고 올 텐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도 남색을 입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좀 더 이게 진지한 자리다. 그리고 자신이 이야기할 게 많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여전히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외신을 통해서 이걸 봤을 때 한국의 대통령도 여성이고 1야당의 대표, 그러니까 원내 2당의 대표도 여성이고 한국은 되게 정치 선진국으로 이제 여성끼리 뭔가 이제 화합이 잘 되겠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진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결과가 별로 그렇지 못하네요. 현재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안보 이슈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여파로 핵무장론이 정치권에서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사실상 핵무장 선언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 사이에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 이런 정도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제 개인적인 소신은 아주 강합니다. 핵보다 2배 이상 그런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위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를 전쟁에 빠뜨리는 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네, 핵무장이라 함은 전술핵 배치, 다시 배치하는 것이 있고요. 또 독자적으로 핵을 다시 개발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의미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정현 당대표도 약간 말을 흐리긴 했습니다. 정확하게 딱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소신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정현 대표의 핵무장론은 사실 전술핵 배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감이나 어조나 개인적 소식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핵 개발 쪽이 아니냐, 우리나라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쪽이 아니냐 싶은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전현직 대표, 원내 대표, 그다음에 현재 당 대표 이런 어떤 이 지도부, 전직 지도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지도부가 거의 한 목소리로 비박 친박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그 북한과 관련한, 그러니까 남북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과 미국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김 대표가 왜 저렇게 갑작스럽게 왔냐면 사실은 한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 미국의 그 우려가 반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2015년에 미국의 아주 그 관계와 과학자들과 외교가에서 워싱턴에서 모여서 무엇을 지금 논의했냐면 지금 한국이 얼만큼 핵 개발의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그 주제를 놓고 이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이 그 핵폭탄 제조 잠재력이 세계 10위권에 안에 든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언제든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결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핵 개발. 근데 거꾸로 그들은 사실 일본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유연하거든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지금 한미일
이 삼각안보 동맹 체제에 한국이 들어와라. 그리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그런 동맹 체제에서 일본에는 굉장히 군사적인 어떤 힘을 많이 실어줘서 네. 한국이 그 안에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핵무장론, 그러니까 핵개발론은 사실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는 어떤 예. 이 전략적인 어떤 수준일 수도 예, 있다는 예. 것이죠. 윤 실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NPT 문제도 있고요. 이게 다 뭐 미국의 입장도 그렇고요. 오늘 지금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밝힌 내용도 그렇고요. 좀 쉽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예. 둘 다 쉽지 않고, 첫 번째 핵무장은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NPT 이전에요. 작전권 회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예. 이 작전권 회수에 대해 가지고 박 대통령 원래 공약이었다가 다시 미국에 넘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이제 다시 할 각오가 돼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제가 좀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원유철 대표 이야기 잠깐 나왔지만은 전 대표. 예, 원유철 전 대표 같은 예. 경우에도 저런 말씀 하시다가 사드 평택설이 나왔을 때 평택은 안 된다. 뭐 김문수 전 지사도 대구에 출마 준비하시니까 사드는 아니 전방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던 분들이 저렇게 예. 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진정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예. 두 번째 전술핵 재배치에 있어서도 예. 이정곤 국장님께서 성김 그 대표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성김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장 억제 공약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예.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재밌어요. 재밌다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보수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계속 미국에 기댈 수 있냐, 자주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진보 쪽에서는 아니 이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해 가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한다는 거죠. 사드 예, 예. 이야기 나올 때 하고 너무나 정반대 아닙니까? 네네. 이게 참 독특한 지점이기 때문에 둘 다 이제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발 나가면요. 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정현 대표 같은 경우의 발언은 그 박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이정현 대표는 나는 이제 바람같이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다가 영수회담 전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본인이 강하게 나가면은 야당은 그 반대에 있을 테고 대통령이 가운데 위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의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인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미 공조에서도 좀 어긋남이 있을 수 있죠. 예. 자,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각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원유철 의원과 또 원행 의원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억제책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북핵의 그 2배 이상의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해서 그 김정은의 도발 야욕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뭐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따질 그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핵무장을 한다 그럴 때 우선 미국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것 알고, 국제 정치학적으로 봐도 우리가 핵을 하나를 만들면 일본은 10개, 1000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동아시아가 전체 핵 경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에 필요하고 효과적인 거냐? 한번 진지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와 야의 의견은 뭐 거의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네네. 원유철 의원이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가장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런 걸까요? 원유철 대표는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예. 지난번 원내대표 시절부터 예, 원내대표. 계속 꾸준히 일관되게 지금 핵 개발론자입니다. 핵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예. 사실상 국방위원장 시절이었잖아요. 상임위원장 때 예, 국방위원장도 예. 했고, 국방위원장 시절에부터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층위가 좀 갈려요. 네. 어떻게 갈리냐면 지금 윤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핵무장을 실제로 원하는 핵 개발을 주장하는 측이 있어요. 그거는 한미 동맹이 깨져도 상관없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측이 있고, 또 한 측은 핵 개발을 이야기함으로써 미국이 전술핵 배치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대신 해주는 효과를 노리는 그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원유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자입니다. 핵을 실제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쪽이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사실상 보수의 어떤 입장은 한미 동맹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이 보수의 어떤 본류가 핵 개발론자들을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는 어떤 상황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핵무장론, 사드까지 해가지고 지금 대권 잠룡들이 각자 의견을 지금 조선일보에서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야권, 여권 4명씩 뽑아가지고 그것을 확연하게 비교를 했었는데요. 뭐 김무성 의원, 또 유승민 의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까지는 이 사드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지만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야권의 또 대선 주자의 생각을 좀 볼 텐데요. 문재인 의원과 또 안철수 의원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물론 독자 핵무기 개발은 반대고요. 전술핵 배치도 반대고요. 사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부분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 실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드 부분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야당이 반대 입장은 견지하되 용인하는 쪽으로 가는 흐름인 것 같아요. 예. 나머지 부분에서는 되게 다 부정적이죠. 그리고 아까 이런 거일 겁니다. 대선을 두고 계속 이런 안보 이슈가 생겼을 때 결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그 입장이 거꾸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독자 핵무장이라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는 있죠. 미국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트럼프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남북의 갈등은 우리 아워 비즈니스가 아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할 바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핵 개발 다 용인하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 이 전반적인 개입 정책을 이제 끊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트럼프일 경우에라도 전술핵 재배치의 부분에서는 트럼프는 지금 있는 것도 돈 더 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예. 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전술핵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이 상당한 매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런 문제가 또 하나가 있겠죠. 중국과의 관계. 그럼 지금 이제 전략핵이 아니라 전술핵이기 때문에 이제 뭐 사정거리가 짧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과연 이제 중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예. 또 이제 타고 넘어가야 할 과제라는 거죠. 지금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뭐 거의 다 이견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건데요. 전술핵에 대해서는 지금 그 여야 주자들이 다 갈립니다. 네, 이게 조금씩 이제 캠프로 갈수록 경선 과정을 거칠수록 어떻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이게 이제 크게 나뉠 겁니다. 이제 진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진보 쪽,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핵에 관련돼서는 비핵화의 입장을 계속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이쪽에서는 전술핵 배치를 포함해서 또 핵 개발까지도 이제 그 나중에는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전술핵 배치를 지금 공약을 내거나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게 뭐냐면 예. 미국이 김 대표처럼 미국에 그건 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재배치하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요. 이게 이제 앞으로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또 핵무장론까지 다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자, 이종근 데일리한 편집국장과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